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다시금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데 민족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연도 설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이제 같은 거주지가 아니라면 5인 이상 집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자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경우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제 현재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배포한 소식에서 비트코인 구매와 판매를 단속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2017년 금융 및 정책 규제 책임자인 케빈 아무고가 서명한 메모를 발행해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사용을 경고하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있어 암호화폐의 위치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의 경우는 현재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의 계좌를 즉시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의 경우는 인도에서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이 소식이 나오기 전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제 높았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투자할 방법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제 내전이 많은 국가들에서 아무래도 테러 자금 조달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관점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이지리아 정부의 기조가 다시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첫 소식부터 안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의 토탈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도달을 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었는데 추가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꾸준히 상승을 하며 시가총액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디파이 분야도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디파이 분야도 상승세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약 1.17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으로는 이더리움이 이번 주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작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디파이 분야 또한 총 시가총액이 640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상승장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상황 속 시가총액 1위의 대장 코인 비트코인에 몰렸던 관심도가 현재는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이더리움 또한 상승을 하며 전 세계 45위 자산 반열에 드디어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이제 세계 45위 자산 반열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 데이터 플랫폼 에셋시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1977억 달러로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유명했던 화이자 제약을 제치고 세계 45위 자산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지만 이럼에도 아직까지 저평가되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항상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입 소식만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매집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정말 많은 숫자인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보유 자산이 21,112개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약 31개가 늘은 것에 반해 이더리움의 숫자는 21,000개로 상당히 많은 양이 늘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도 이더리움이 중단기적인 상황 속 저평가되어 있다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2.0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 속 지금까지 없었던 확장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이더리움의 상승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비트코인의 상승분과 비교했을 때 키를 맞추기 위해선 비트코인이 4만 달러라는 가정하에 이더리움이 한 개당 2,400달러까지는 상승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세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통화금융청 OCC의 일반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의 커스터디를 공식 인정, 이뿐 아니라 나스닥 상장사 최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를 기점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죠. 이는 현재까지도 상당히 유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주로 성공한 유명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밀러인데요. 빌 밀러의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 16.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해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피터 린치의 수익률을 깨며 새로운 전설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앞서 언급한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밀러 뮤추얼 펀드가 그레이스케일 신탁을 통해 BTC 간접 투자 기획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유명 헤지펀드 창업자 빌 밀러의 밀러 밸류 펀드가 관리하는 뮤추얼 펀드인 밀러 오퍼튜니티 트러스트가 규제 신고서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측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의 펀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뿐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빌 밀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이번 투자로 머뭇거리던 전통자산 투자자들의 변화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 현재 미국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며 새로운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더욱 암호화폐 시장 측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코로나 부양안이 상원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2,100조 원 코로나 부양안이 상원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한 한화 2,100조 원 규모의 부양안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상원은 오전 전체 회의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저번 경기 부양안 당시 한 사람당 약 1,200달러 가량 나누어졌었죠. 이때 당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딱 부양안으로 나누어진 재난 지원금만큼의 금액들의 매수세가 상당했었기에 이번 또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위해서는 달러를 다시 한번 엄청난 양의 달러를 이제 찍어야 할 텐데, 달러의 약세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큰 반사이익을 얻을 준비가 차곡차곡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부양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건으로 리플사를 손절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XRP의 거래 중지, 상장 폐지하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에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거래 중지 속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무려 300%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외입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4분기 전 세계 XRP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300%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XRP의 전 세계 거래량은 2020년 4분기에 1,481억 5천만 달러로 299%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말 미 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33곳의 거래소들에서 거래 중단이나 이제 상장 폐지를 했음에도 인상적인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XRP 지지자들이 두텁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이야기를 듣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어떠한 관점으로 이제 봐야 할지 상당히 리플 XRP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후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리플 XRP의 경우는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높이 상승을 했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아직 2월 22일 법원 심리가 시작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참 리플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에 많은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이더리움은 저평가되었다고 보듯이 XRP 또한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륵 같은 코인 XRP, 많은 이슈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거래량은 늘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만큼 현재 가격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었을 때 그동안 쌓여왔던 서름을 토해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3.62% 상승했죠. 일주일 전 대비 15%나 높은 상승을 했는데요. 한화 4,422만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전날 대비는 2.48%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22.03% 상승한 187만 5천원대입니다.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에이다에 지금 밀렸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시가총액 이제 5위죠. XRP 지금 전날 대비해서는 3.06%, 일주일 전 대비는 0.87% 상승한 486원대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일주일 전 대비 지금 77.55%, 네, 이게 4위하고 5위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죠. 카르다노 에이다는 지금 725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래도 60%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61.2%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